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3살 공무원 경수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알람이 울리면 습관적으로 옆에 누워있는 아내 수진의 불룩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임신 8개월째 들어선 수진의 배는 이제 제법 묵직해서 경수의 손바닥을 가득 채웠죠. 좋은 아침이야, 우리 아가야. 경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경수는 매번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부부는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병원을 찾기 시작했죠. 불임 검사를 받아보니 수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난관이 막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이었어요. 경수는 수진이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긴 치료 과정이었어요. 배란 유도제를 먹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시험관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픈 주사를 맞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수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죠.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수는 수진이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고 집안일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 반응이 나온 거예요. 수지는 그날 밤 경수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우리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경수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우리에게 온 거야. 그 후로 경수와 수진은 매일 밤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수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수지는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방을 꾸미고 아기용품을 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우리 아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수도 벌써 몇 개의 이름을 생각해 두고 있었어요. 아들이면 경민이 어때? 아빠 이름에서 경자를 따고 똑똑하라는 뜻으로 민자를 붙이는 거야. 경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딸이면 어떻게 할까? 수진이 물었죠. 딸이면 경이 어때? 역시 경자를 쓰고 기쁠 희자로 하면 우리 기쁨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게 부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정하며 달콤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경수는 매일 출근하면서도 집에 있는 수진과 뱃속의 아이가 걱정됐어요. 점심시간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했죠. 몸조리 잘하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경수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알아, 고마워. 당신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수진도 항상 고마워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경수는 미리 출산 휴가를 내두고 수진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경수는 수진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진통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에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경수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나와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소중한 생명이었죠. 아기는 3.2kg의 건강한 몸무게로 태어났습니다. 경수가 처음 아기를 안아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꼭 담은 입술. 그리고 작은 손가락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다. 수진아. 경수는 수진에게 아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경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식구가 됐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 경수는 출생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빨리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출생신고하러 갈게. 준비할 서류 있으면 챙겨줘. 경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 이름 못 정했잖아. 수진이 말했죠. 경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임신 중에 경민이라고 이름을 정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민이라고 했잖아. 경자의 민자 기억 안 나? 경수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자. 이름은 평생 쓰는 건데 신중해야 해. 수진이 대답했어요. 경수는 수진이 완벽주의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워낙 꼼꼼한 성격이니까. 아기 이름도 더 신중하게 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조금 더 생각해보자. 급할 것도 없고 아직 시간 있잖아. 경수는 수진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수진은 계속 이름을 정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한자 획수도 봐야 한다며 장명소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경수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그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좋아했으면서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야 왜 자꾸 미루는 거야? 빨리 신고해야 호적에도 올라가고 아기 보험도 들 수 있잖아. 경수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이름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수지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출생신고를 계속 미뤘어요. 때로는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 때로는 한자가 복잡해서 아이가 나중에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죠. 경수는 수진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혹시 산후 우울증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산후 우울증에 걸리면 결정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아기에 대한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이름 짓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경수는 수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출산을 겪고 갑자기 엄마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자기야 혹시 마음이 힘들어 산부인과에서 상담 한번 받아볼까? 경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신중하게 하고 싶은 거야. 수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수지는 여전히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지만 수진을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산후조리 중인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경수는 아기 용품을 사러 나가려다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기저귀 떨어져 가는데. 마트 다녀올게.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분유랑 물티슈도 사와줘. 그리고 아기 로션도 떨어져 간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알겠어. 그런데 마트 적립 앱이 내 폰에 없는데 내 폰 좀 빌려줄래? 경수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폰을 건네주었어요. 화장실에 있으니까 가져가. 수진이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죠. 경수는 수진의 폰을 들고 마트 앱을 찾으려다가 실수로 카카오톡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메시지 목록을 보는 순간 경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된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는데 미리 보기 메시지가 보였거든요. 아이 사진 좀 더 보내줘라는 내용이었어요. 경수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누구에게 아기 사진을 보내고 있다는 걸까요? 가족들에게 보내는 거라면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 왜 저장되지 않은 번호일까요? 호기심과 불안감에 경수는 그 대화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경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진짜 너랑 닮았어. 우리 애기 맞네. 코랑 입이 완전 똑같아. 신기하다. 많이 컸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언제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 경수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애기라니 무슨 뜻인가요? 수진이 다른 남자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스크롤을 올려서 더 이전 대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화 내용이 임신 중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배 많이 불러왔네. 몸조리 잘해. 태명 정했어. 뭐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 애기 건강하게 나와야 해. 경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임신 중에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출생신고 언제 할 거야? 좀 더 기다려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경수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조심해. 의심받으면 큰일이야. 경수는 머리가 띵해져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건가요? 수진이 경수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곧 나올 것 같았어요. 경수는 급하게 카카오톡을 종료하고 마트 앱을 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웠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다녀올게. 경수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수진이 대답했어요. 마트로 가는 길에 경수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너랑 닮았어. 우리 애기 맞네라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아기가 경수를 닮은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닮았다는 뜻인가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경수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할 때도 카드를 떨어뜨리고 비닐봉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점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수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나요? 혹시 경수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집에 돌아온 경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수진과 아기를 보면 볼수록 그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진짜 너랑 닮았어. 우리 애기 맞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피곤한 듯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경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너무 명확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 경수는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죠. 잘 지내고 있어. 아기는 어때? 경수가 물었습니다. 응, 잘 있어. 아기도 잘 자고 있고. 수진이 대답했어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마. 경수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경수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러던 중 경수는 문득 아기의 혈액형이 궁금해졌습니다. 경수는 A형이고 수지는 O형이에요. 그렇다면 아기는 A형 아니면 O형이어야 하는데 정확히 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경수는 점심시간에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출생 당시 혈액형 검사 결과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기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와 있네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경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B형이라고요. 그런데 경수는 A형이고 수지는 O형인데 어떻게 B형이 나올 수 있죠?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으로는 불가능한 조합이었어요. 혹시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까요? 경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신생아는 모두 정확하게 검사합니다. 틀릴 수 없어요. 간호사가 확신 있게 말했어요. 경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A형과 O형 부모에게서 B형 아이가 나올 수는 없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경수는 인터넷으로 혈액형 유전에 대해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역시 A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A형이나 O형 자녀만 나올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B형이 나오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B형이어야 하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기의 아버지가 경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낸 남자가 진짜 아버지이고 B형인 거죠. 경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며칠 후 경수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자신과 아기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서 검사기관에 보냈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본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부 가능성 0%. 부 아님. 명확한 결과였습니다. 경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으로 키웠던 아기가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그날 저녁 경수는 수진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경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경수는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다 봤어. 누구와 그런 대화를 나눈 거야. 경수가 다그쳤어요.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경수는 차갑게 수진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이제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누구야? 그 남자가 경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야. 이름은 준호고. 언제부터 다시 만났어? 경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다시 만난 게 아니야. 정말 한 번뿐이었어. 수진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한 번이면 임신이 안 돼. 언제였는지 정확히 말해. 경수가 다그쳤죠. 작년 11월이었어. 내가 부산에 혼자 여행 갔을 때.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는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스트레스가 쌓였다며 혼자 부산에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었죠. 당시 경수는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보내줬었어요. 그때 준호도 부산에 출장을 와 있었다고 수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됐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그럼 미리 약속한 게 아니야? 경수가 따져 물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어. 부산역에서 마주쳤는데 준호가 먼저 알아봤어.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경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바로 관계를 가졌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왜 임신된 줄 몰랐어. 피임도 안 했어. 경수가 따졌습니다. 그때 생리가 불규칙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늦어지곤 했으니까. 수진이 변명했어요. 하지만 경수는 그런 변명들이 다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부산 여행도 사실은 준호와 만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신 사실을 언제 알았어?
경수가 물었습니다. 석 달 후에 알았어.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 수진이 대답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준호와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경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연락 안 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연락하기 시작한 거야? 경수가 다그쳤어요. 임신 7개월쯤 됐을 때부터야 준호가 먼저 연락해 왔어. 수진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경수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임신 후기부터 수진의 행동이 이상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른 남자와 몰래 연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안 한 거구나. 내 성을 못 붙여서 경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경수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경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불임 치료를 받으며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나한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울면서 그 남자와는 한 번에 임신이 됐어. 경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정말 실수였어. 수진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실수라고 해서 용서가 돼. 나는 몇 년 동안 아이를 원했는데. 결국 내 아이는 아니었잖아. 경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경수는 더 이상 수진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완전히 속인 거네. 임신 기간 내내 다른 남자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경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밤부터 경수는 아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기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밤에 아기가 울어서 깨어나도 예전처럼 기꺼이 달래주기 어려웠죠. 수지는 며칠 동안 계속 사과했습니다. 경수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진이 매달렸어요. 하지만 경수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경수는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에게 아기 자랑을 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니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주말에 수진의 부모님이 손자를 보러 오셨습니다. 경수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분들도 진실을 모르고 계시는 거겠죠. 우리 손자 정말 예쁘게 생겼네. 누구 닮았나? 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수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경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닮았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을 닮은 거죠. 수진의 부모님도 속고 계시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경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린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말씀드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경수는 수진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속이고 살아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며칠 후 경수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절차에 대해 물어봤어요. 부정행위가 있었고 친자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니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경수가 물었어요. 잘못이 있는 쪽이 불리하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죠? 경수는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었어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양육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육했다면
정서적 유대감이 있을 수 있어서 복잡할 수 있어요. 경수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요? 수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용서할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밤마다 아기를 보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짜 너랑 닮았어. 우리 애기 맞네라는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경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과 아기의 얼굴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수진을 닮은 것 같았죠. 일주일 후 경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진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자기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이 매달렸습니다. 안 돼.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어. 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기 때문에라도 생각해봐.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수진이 울면서 호소했어요. 내 아이가 아닌데 무슨 아빠야. 진짜 아빠가 따로 있잖아. 경수는 냉정했습니다. 경수는 다음 날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수진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결심했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경수가 대답했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조정 신청 후 한 달 뒤 경수와 수진은 가정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수는 정장을 입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수진은 많이 야윈 얼굴로 나타났어요. 아기를 돌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던 것 같았죠.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수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불륜과 친자 관계 부정, 그리고 그로 인한 신뢰 파괴에 대해 차근차근 말했죠. 수진 씨 남편 말이 사실인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죠. 수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조정위원은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이가 아니니까 부성애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동안 함께 키우셨잖아요. 정서적 유대감은 없나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로는 아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만 들어요. 경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경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가족을 지켜보자. 하지만 경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아빠가 따로 있는데 제가 무슨 가족이겠어요. 조정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경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혈액형 불일치 등이 주요 증거였어요. 수진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일회성 실수였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특히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했죠. 첫 번째 재판기일에서 수진은 증인석에 서서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정말 한 번뿐인 실수였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요. 경수를 배신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나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경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속인 거 아닙니까? 출생신고도 의도적으로 미뤘고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아이 양육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경수가 한 달 동안 아이를 키웠으니 사실상의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수의 변호사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양육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속임수로 이뤄진 양육이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재판장은 경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습니까? 경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감동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로는 애정보다는 배신감이 더 큽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경수에게 동정적이었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인정되고 위자료는 경수가 받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도 경수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죠. 아이 양육권은 친모인 수진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경수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판결을 듣고 나온 법원 앞에서 수진이 마지막으로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경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이 잘 키워, 그래도 죄는 없으니까. 그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경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기 용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침대와 장난감, 옷가지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이혼이 확정된 후 경수는 혼자 살게 됐습니다. 넓지 않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죠. 지난 몇 달 동안 아기 울음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고요해지니까 이상했습니다. 경수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동료들은 경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죠. 대신 가끔 회식에 참여하라고 권하거나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금요일 밤 대학 동기인 민수가 경수에게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자고 했죠. 경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지겨워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둘은 대학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어요. 민수는 경수의 이혼 소식을 들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야, 정말 힘들었겠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많았어. 경수가 대답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 양육권이 어떻게 경수야? 민수가 물었죠. 경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 아이가 아니었어. 민수는 깜짝 놀라며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뜻이야? 경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불륜과 친자 검사 결과, 그리고 이혼 과정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충격적이다. 응,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경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 경수가 계속 말했어요. 수진이 출생신고를 계속 미뤘잖아. 그때는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수진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아이에게 내 성을 붙일 수 없다는 걸. 경수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거네. 민수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양심이 있었던 건지도 몰라. 내 성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경수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는 너무 잔인한 거 아냐?
몇 년 동안 불임 치료받으면서 고생했는데. 맞아, 그게 제일 억울해. 경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한 번에 임신이 됐잖아. 하지만 곧 경수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있어. 뭐가 다행이야? 민수가 물었죠. 그 아이가 내 성을 갖기 전에 알아버려서 다행이야. 경수가 의외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경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행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봐. 만약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복잡해졌을 거야. 경수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아이한테도 상처가 될 뻔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맞는 말이네. 그리고 사실 한 달 동안 키우면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생겼거든. 경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 그럼 지금도 그 아이 생각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경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둘은 그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경수는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경수는 출근해서 인사팀의 부서 이동 신청서를 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사팀장은 경수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흔쾌히 승낙해줬죠. 한 달 후 경수는 다른 부서로 옮겨서 새로운 동료들과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일에 몰두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건강도 챙기려고 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렸어요. 그렇게 경수는 33살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